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기에 자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현입니다. 그러나 과한 자랑은 오히려 독이 되어 관계를 해치고 스스로에게 손해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질투를 쉽게 느끼고 그들의 불행에서 안도감을 찾으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섣부른 자랑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넘어 공격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 돈 자랑은 독이 되어 돌아온다. 돈 자랑은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자랑입니다. 진정으로 부자인 사람들은 절대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다는 말이 새어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하시네요. 성공하셨네요. 같은 칭찬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급전이 필요해요라며 손을 벌리는 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지만 한번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과의 관계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돈 있는 티를 내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씀씀이가 커지고 불필요한 과시 소비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는 자신의 재산을 갉아먹는 지름길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을 자랑하다가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라는 말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돈 자랑이 부른 비극이었죠. 중국의 삼국시대 조조는 사마이에게 발바닥이 왜 흰색인지 아느냐? 그것은 항상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이는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면 할수록 줄어들고 침묵을 지킬수록 불어나는 것이 돈의 속성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 재산을 불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랑 속에서 재산을 잃습니다. 물론 열심히 떳떳하게 번 돈이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겉으로는 축하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그리 편치 않을 겁니다. 단지 이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만 삭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정녕 자랑하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랑한 만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비싼 음식도 대접하고 여행 경비도 보태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다. 물론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그래, 내가 쏘니까 그까짓 자랑 내가 들어준다 정도의 신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선망 대상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를 선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고 말하고 다니지도 맙시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왕년의 자랑은 현재의 초라함을 부각한다. 왕년의 자랑은 현재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할 뿐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유명 관광 명소 중에 계문연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개 속에 울창한 나무들이 드러나는 풍경이라는 운치 있는 이름을 가졌죠. 관광 안내서에는 신비로운 안개가 감도는 절경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고목의 나뭇가지가 안개 속에 숨은 모습이 꽤 운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 풍경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겨울철 사람들이 집마다 피우는 연탄 연기가 앙상한 나뭇가지를 휘감은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신비로운 풍경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저 매캐한 연기에 불과했던 거죠. 이처럼 과거의 영광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수록 현재의 모습은 대비되어 더욱 초라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은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나 현재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과거의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결국 대화가 아닌 독백이 되고 맙니다. 논어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명성이나 영광을 자랑하기보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안타까운 것은 과거 자랑을 하는 분들의 속마음입니다. 대부분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을 개선할 의지를 잃은 분들이죠. 마치 매캐한 연기 속에 숨어 도망치듯 과거라는 도피처에 숨어 현재의 불만족을 잊으려 하는 겁니다. 공자는 군자는 현재를 말하고 소위는 과거를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화려했던 과거의 업적은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이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세일 것입니다. 3. 자식 자랑은 관계를 해치고 아이에게도 해롭다. 자식 자랑은 팔불출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예로부터 동네방네 자랑질을 일삼는 사람을 덜 떨어졌다고 해서 팔불출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애는 스스로 척척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나중에 판검사가 돼서 효도하겠다고 하지 뭐예요. 실컷 자랑하는 그 순간은 우월감에 취해 기분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큰 상처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 자식 걱정 안 해본 부모가 어디 있으며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옛사람들이 부모는 자식 자랑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 흉보지 말라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식 자랑 배틀에서 이겨봤자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남 앞에서만 실컷 자랑할 뿐 정작 가족 안에서 충분한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이의 자존감은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친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자세 등 세상을 살아가면서 익혀야 하는 덕목들을 하나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남을 뭉개고 자신을 과시하는 방법만 알게 될 뿐입니다. 인생의 긴 레이스는 끝까지 달려봐야 하는 법. 내가 무시하고 상처 준 사람이 언젠가 나를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것이 세상사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자세를 몸소 실천해야 자녀가 성공의 길목에 섰을 때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더 크게 보면 집안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조상이 어떻고 형제가 어떻고 시가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집안보다 더 광범위한 자랑은 인맥 자랑입니다. 내가 누굴 잘 아는데 하면서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심만 높고 자존감은 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한 마음에 왜곡된 자기 포장에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꽃이 꿀을 품고 있으면 소리쳐 부르지 않더라도 벌들은 저절로 찾아간다라는 말이 있듯 진정한 가치는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4. 술부심은 건강과 관계를 해치는 어리석은 자랑이다. 술부심은 건강과 관계를 해치는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자주 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저는 소주 3병은 거뜬해요. 제가 술자리의 에이스예요. 하면서 자신의 주량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마치 이것이 대단한 업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일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과도한 음주는 우리 몸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젊었을 때 술자리에서 늘 내가 이 자리에서 제일 잘 마셔라며 자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술고래라며 우스갯소리로 놀리기도 했죠. 하지만 50대 중반이 되자 간 수치가 올라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의사로부터 술을 끊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옛 성현들은 술은 잘 마시면 백약 중에 으뜸이고 술을 잘못 마시면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두 잔의 술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술을 얼마나 잘 마시는데 하며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건강과 인생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더구나 주변 사람들도 내심 저 사람 술 자랑하는 걸 보니 참 유치하다고 생각할 테죠. 술을 잘 마시는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절제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멋이자 자랑거리입니다. 5. 운전 자랑은 착각이 부른 위험한 행동이다. 운전 자랑은 착각이 부른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는 30년 무사고 난 딱지 한 번도 안 떼봤어. 내가 운전하면 항상 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운전 방법이 안전하거나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고 없이 운전했다거나 교통 딱지를 한 번도 떼지 않은 것을 큰 자랑거리로 여기죠. 하지만 이런 자랑은 매우 위험한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운전자가 자동차 학원에서 얼핏 배운 지식만으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담보로 걸고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습관대로 편하게만 운전하려는 것이죠. 내가 최고라는 생각에 차로의 차량을 무조건 제쳐야 직성이 풀리고 신호등에 걸리지 않으려고 아찔한 운전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실력이 아닌 그저 재수가 좋았을 뿐입니다. 우연히 경찰에 걸리지 않았고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 이런 운전은 목숨을 건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레이서가 아닙니다. 빠르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여야 합니다. 진짜로 잘하는 운전이란 적절한 속도로 운전하면서 동승자와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동승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운전하고 돌발 상황에 대해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운전의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자신의 운전 실력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위험한 운전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겸손의 미덕, 진정한 품격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다른 사람의 자랑을 들을 때 마치 실제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반응한다고 합니다. 무심코 한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별할 것이 있습니다. 능력과 성공, 열정을 표현하는 것과 자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진정성 있는 표현과 잘난 체하는 것은 분명 다르게 느껴집니다. 제가 살면서 만난 진정으로 대단한 분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작은 성공도 찾아내온 세상에 떠들며 축하해 주셨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자연스레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의 예의와 매너, 책임감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높은 지위나 부를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행동하고 그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때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자랑이 마음 아프게 느껴지셨던 분들 또는 내가 무심코 했던 말이 혹시 자랑으로 들리진 않았을지 걱정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소통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많은 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